여기서는 그 러브 책의 15장의 페이지 캐시를 먼저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용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섹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디스크 섹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디스크에서 읽을 때는 섹터 하나를 읽을 수도 있고 또는 섹터 2개 또는 3개 이렇게 섹터를 여러 개 한꺼번에 읽어올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블럭이라고 합니다. 그 블럭이 올라올 때는 메인 메모리에 버퍼로 올라오고요. 그래서 버퍼가 그 블럭을 읽어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는 그 기계마다 이제 크기가 달라요. 인텔에서는 4K 바이트가 이제는 그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는 크기가 클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 이거는 디스크 용어고 이것들은 메모리 용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하고 이것이 하드웨어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럭이란 것은 그 커널이 IO를 할 때 읽어오는 단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드웨어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 용어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커널이 IO를 할 때 읽어오는 단위. 그래서 그 블럭이 이제 올라오는 장소가 버퍼고요. 버퍼는 그래서 블럭을 하고 똑같은 크기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파일이 이렇게 디스크에 있으면 파일마다 여기 아이노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컨텐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 컨텐트를 읽어올 때는 메인 메모리에 페이지 단위로 읽어오는 게 좋겠지만은 아이노드를 읽어올 때도 이것을 페이지 단위로 읽어온다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노드는 너무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노드를 읽어올 때는 페이지 단위로 읽어오지 않고 적절한 크기로 이제 읽어온다. 그랬을 때 이것이 이제 버퍼가 되고 이것이 이제 페이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레귤러 파일이 있을 때 레귤러 파일을 리드하거나 라이트한다. 그런 시스템 콜을 한다. 할 때는 페이지 단위로 또 디렉토리를 읽는다. 그럴 때도 이제 페이지 단위로. 그래서 이제 그러나 그 레귤러 파일이지만 그것에 아이노드나 또는 슈퍼블럭 같은 메타데이터를 읽어온다 할 때는 페이지 단위가 아니고 버퍼 단위로 읽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레귤러 파일이나 디렉토리 파일의 그 내용, 콘텐츠를 읽을 때는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읽을 때는 페이지 단위로 디스크로부터 메인 메모리를 갖고 와야 될 것이고 레귤러 파일이나 디렉토리라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가 아니고 메타 데이터를 읽는다. 그럴 때는 페이지가 아니고 버퍼 단위로 갖고 와야 될 것이고 그거는 꼭 시스템 콜만 그것을 읽어오는 것이 아니고 커널 내 여러 펑션들이 메타데이터를 여러 가지 이유로 읽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페이지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크에서 어떤 파일이 있으면 이 파일에 메타데이터가 있고 컨텐츠가 있으면 이 데이터, 파일의 데이터를 읽어오는 데 쓰고 이러한 메타데이터는 그 버퍼를 크기로 읽어온다. 그걸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어떤 데이터 파일이 있으면 그 아이노드가 있고 이 아이노드는 여기 메타데이터니까 버퍼 단위로 읽어오지만은 그게 아니고 이것의 컨텐츠는 페이지 단위로 읽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파일 또는 아이노드가 있으면 이것들이 이제 여러 페이지를 거느리게 됩니다. 또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페이징 시스템에서는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 이제 페이지 폴트가 나요. 그러면 이제 페이지 폴트가 날 때마다 그 프로그램의 이미지 중에 일부가 페이지 단위로 이제 올라오죠. 또 어떤 경우는 두 프로세스 A와 B가 통신을 해야 되는데 통신을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죠. 그때 이제 메모리를 통해서 통신을 하고 싶다. 그럼 메모리가 이렇게 4개의 페이지로 되어 있다 할 것 같으면 이 IPC를 위해서 쉐어드 메모리를 이제 필요로 하게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아이노드라는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고 또는 shared memory라는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메모리를 사용을 해야만 되고 메모리를 사용할 때는 메모리는 이 페이지 단위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스트럭처, 이런 데이터 스트럭처, 이런 데이터 스트럭처는 공통적으로 다 그 페이지들을 그 안에 갖고 있다. 그래서 그것들의 집합, 페이지들을 갖고 있는 데이터 스트럭처들의 집합을 우리가 페이지 캐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캐시는 한 개의 데이터 스트럭처가 아니고 이런 페이지들을 갖고 있는 shared memory, inode 이런 것들의 세트 이것을 페이지 캐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라이언스 코드를 읽었을 때 버퍼 캐시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버퍼 캐시는 뭐였죠? 이것은 디스크로부터 파일을 읽을 때 버퍼 단위를 그때는 갖고 왔었어요. 이 버퍼가 512바이트였습니다. 근데 이제 리눅스로 오게 되면은 메인 메모리하고 디스크 간의 속도 차가 너무 많이 나서 이제는 512바이트 단위로 갖고 와서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페이지 단위로 이제 갖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라이언스북에서는 버퍼 단위로 디스크 IO를 했으면 리눅스에서는 페이지 단위로 디스크 IO를 한다. 그리고 이제 라이언스북에서는 버퍼 캐시를 그 디바이스 이름을 주면 거기서부터 이것이 쭉 링크가 돼 있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게 시스템이 작을 때에는 이 리스트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리눅스 같으면 이제 그 멀티 프로세서, 시메트릭 멀티 프로세서 이렇게 되면은 CPU 캐시도 많아지고 따라서 프로세스 캐시도 많아지고 파일도 많아지고 하니까 디스크에다가 이걸 전부 링크를 시키면 이게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서치 타임이 엄청 길어지죠. 그래서 이제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길이를 좀 쪼개려면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그러려면 이제 이 디스크에서 올라왔어도 어느 파일에 속한 것이냐. 그래서 파일 단위로 이 리스트를 이렇게 분할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에 속한 페이지들. 그래서 리눅스에 보시면은 파일에 iNode를 주면 거기에 속한 페이지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옛날 라이언스북에서는 그렇게 안 했었어요. 이 디바이스를 주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RK 디스크다, 뭐 RP 디스크다 이렇게 디스크 또 플로피 디스크다 이렇게 주면은 CD-ROM이다 그렇게 주면은 그 디스크에서 올라온 모든 것들을 다 링크를 시켜놨었죠. 옛날엔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리눅스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iNode로부터 이 페이지들이 링크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페이지 캐시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옛날에 버퍼 캐시는 디바이스 이름으로부터 이렇게 링크, 해싱이 됐었지만은 리눅스에서는 iNode 같은 것 또는 iNode가 아니더라도 이런 거나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링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iNode도 페이지를 거느려야 되는 것이고, shared memory도 페이지를 거느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오브젝트들이 페이지를 거느려야 된다. 그랬을 때 이 페이지들은 공통적으로 몇 개의 상태에 있을 수가 있다. 하나는 clean, 디스크하고 여기하고 똑같다. dirty, 디스크에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 시켰다. 그 dirty죠. 그 다음에 locked, 이건 이제 dirty 또는 업데이트 시키고 있는 도중이죠. 그죠? 그래서 안 바뀐 거, 바뀐 거, 바뀌고 있는 도중 이렇게 세 가지 상태에 있을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iNode에서 올라온 페이지들을 이렇게 클린한 건 클린한 것끼리 링크를 시켜놓고
더티한 건 더티한 것끼리 링크를 시켜놓고, 럭 중인 건 럭 중인 것끼리 링크를 시켜놓으면 세 개의 리스트가 이제 아이노드에 생길 수 있다. 그건 마찬가지죠. 다른 것들도. 그리고 이 페이지를 이제 디스크에 리드하거나 라이트할 때 쓰는 그런 펑션 또는 메소드들을 여기에도 적용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는 적용시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아이노드라는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지만 여기는 아이노드라는 데이터 스트럭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 페이지를 사용하는 오브젝트가 이런 타입이냐, 이런 타입이냐, 이런 타입이냐에 따라서 그 페이지에 대해서 read하고 write하고 commit하고 하는 그런 메소드는 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페이지들을 거느리는 오브젝트는 파일이라든지 shared memory라든지 여러 종류가 있다.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들을 거느릴 때는 예를 들어서 아이노드가 페이지를 거느린다 할 것 같으면 여기서 클린한 리스트, 더티한 거, 럭드 리스트. 그래서 세 개의 리스트를 거느릴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아이노드냐 또는 shared memory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것을 read하고 write하는 메소드가 다를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오브젝트 또는 shared memory 이런 오브젝트 또는 이런 오브젝트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여기에도 clean 페이지들, dirty page, locked page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요 shared memory에도 clean page, dirty page, locked page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러나 여기에서 read하는 메소드하고 여기에서 read하는 메소드는 다 이제 메소드가 달라야 된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도 read, write, commit 해야 되고 여기도 페이지에 대해서 읽고 쓰고 commit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 인터페이스는 똑같이 들지 몰라도 이 안에 그 코드들은 다시 얘기하면 implementation은 각자 다르다. 여기는 아이노드를 가지고 임플리멘트를 해야 될 것이고 여기는 shared memory를 가지고 임플리멘트를 해야 될 것이고 그게 다르다. 그러나 밖에서 볼 때는 모양은 세 개가 다 똑같이 보인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를 사용하는 오브젝트들, 이렇게 페이지를 거느리는 오브젝트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걸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노드를 이렇게 확장을 하고 shared memory와 관련된 걸 이렇게 확장을 하고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을 도려내서 이처럼 독립을 시키고 그래서 이거는 다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여기 보면 페이지 클린 페이지의 리스트, 더티 페이지 리스트, 럭된 페이지의 리스트가 있고 모든 페이지에 대해서 read하는 거, write하는 거 이런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독립시키고 페이지를 거느려야 될 또는 페이지를 사용하는 다른 오브젝트들은 이걸 포인트하게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이렇게 따로 떼어 놓은 이것을 우리가 어드레스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드레스 스페이스 스트럭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스페이스라고 하는 스트럭트는 우선 페이지를 가지고 있다. 세 개의 리스트죠. 클린한 거, 바뀐 거, 바꾸고 있는 도중, 록된 거, 또 이 페이지들에 대해서 그 메소드들을 갖고 있다. 메소드라는 것은 read, write 뭐 이런 표준적인 인터페이스죠, 그죠? 인터페이스가 표준화되어 있다. 그것을 이제 오퍼레이션의 약자죠, 그죠? 오퍼레이션의 약자. 그래서 어드레스 스페이스의 오퍼레이션, 그래서 AOPS 이렇게 부르죠. 마지막으로는 이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오브젝트의 타입. 어떨 땐 아이노드고, 어떨 땐 shared memory고, 어떨 땐 memory mapping이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있는 정보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페이지들의 리스트, 그리고 method, read, write 이런 거. 그다음에 이 페이지를 사용하고 있는 오브젝트, 이것을 이제 owner라고 이제 부르는데 owner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것이 struct address space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address space라고 하는 struct죠. 그 핵심 내용은 그 read, write 이런 메소드하고 세 개의 페이지들의 리스트라고 했죠. 그러니까 address space라고 하는 struct는 보시면은 이렇게 세 개의 리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address space operation 이거에 대한 포인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address space의 약자고 이거는 operation의 약자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것이 이제 아이노드를 위해서 쓰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것이 이제 메모리 매핑을 위해서 쓰일 때가 있고, shared 메모리 매핑을 위해서 그럴 때는 이제 이런 필드들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iNode가 있어요. iNode가 있는데 iNode 안에 있는 이 필드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보면은 pointer to 이게 있죠. address space에 대한 포인터가 있어요. 그래서 iNode는 전부 i하고 밑줄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매핑이죠. 그래서 이제 iNode 하면 iNode에서부터 이걸 따라가면은 address space가 나오죠. 이걸 따라가면 이런 address space라고 하는 struct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address space struct 가보면은 앞에 페이지에서처럼 세 개의 리스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AOP 그 address space의 operation을 쫓아가면 이런 메소드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Node에서부터 address space가 나오고 거기 가면 페이지들 리스트가 3개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shared memory에서도 그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shared memory를 쓸 때도 그런 리스트가 나오고 그래서 이러한 페이지들의 집합을 우리가 페이지 캐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set of data structures that contain pages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페이지들은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사용이 되느냐 했을 때 regular file, 뭐 inode 이런 것이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shared memory가 interprocess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memory mapped 파일을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고 또 뭐 이런 user process의 데이터 예를 들어서 stack이라든지 무슨 heap라든지 이런 것은 레귤러 파일에서 읽은 것도 아니고 shared memory도 아니고 근데 그냥 그 프로세스 유저 프로그램에 돌아갈 때 필요한 데이터 그 메인 메모리에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스택이나 이런 거 그것도 이제 페이지 단위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등등 해서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그 페이지의 오너라고 하죠. 그래서 address space struct라고 할 것 같으면 그 페이지를 사용하고 있는 오너를 거기 표시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method 그거에 대해서 read write 하는 거. 근데 이거는 그 오너가 다르면 method도 달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그 오너하고 method하고 그다음에 실제 페이지들 이 페이지들은 clean list, dirty list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시스템에 있는 이것들을 전부 모은 것을 우리가 페이지 캐시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제 파일과 관련된 데이터 스트럭처를 이제 전체적으로 총정리해 보면은 프로세스가 있으면 프로세스마다 이런 스트럭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오픈한 파일들을 전부 모아놨고 파일 디스크립터를 가지고 여기를 액세스하면은 포인터가 나와서 이런 스트럭처 이건 이제 오픈한 파일마다 그거의 offset 그래서 이제 갖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덴트리 여기를 이제 가르친다. 덴트리는 그 path name lookup을 하고 났을 때 거기서 생긴 그 매핑 정보를 세이브 해두는 것이다. 그리고 덴트리는 다시 iNode를 가르친다. 그렇죠? 그래서 iNode는 다시 이게 이제 address space를 가르친다. address space는 다시 자기의 오너가 누군지를
가르친다. 그래서 아이노드를 가르친다. 그리고 어드레스 스페이스에는 이 아이노드에 속한 페이지들, 이 디스크에 이제 이 디스크에 이 파일에 속한 페이지들이 쭉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읽어온 것들. 그래서 그것을 뭐 클린 리스트, 더티한 거, 또 뭐 럭드 리스트 이렇게 페이지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거 시스템 내 이런 것을 전부 모은 것을 우리가 페이지 캐시라고 부른다. 그것이 이제 전체적인 파일을 위한 데이터 스트럭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read 시스템 콜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프로그램의 read 시스템 콜을 할 때는 파일 디스크립터를 넘겨주고 10개 바이트를 read해라.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저 프로그램 내에 있는 그 variable이에요. 그죠? 그래서 10개 바이트를 읽어서 인류 갖고 와라. 그럼 이제 이 시스템 콜이 라이브러리에 의해서 이렇게 커널로 들어오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virtual file system read를 부르고 이 안에 보면 이런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task struct로 가서 거기서 struct 파일을 액세스해서 struct 파일 내에 f 밑줄 이것은 여기에 있는 필드죠, 그죠? 예, 그래서 그 operation 중에서 read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불러요. 예. 그럼 이제 이것이 이제 이걸 부르게 돼요. generic files 모든 파일 시스템은 그것이 레귤러 파일일 경우는 다 이걸 이제 거쳐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이걸 부르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오면은 여기를 이제 아까 액세스했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전부 F하고 밑줄로 시작되죠. 필드가. 그래서 그 중에서 F 덴트를 따라가면은 덴트리 테이블을 이제 포인트하게 되고 여기 있는 건 또 전부 D하고 밑줄로 시작되죠. 필드가. 그 중에서 이제 이런 필드를 따라가면 그것이 아이노드를 가르쳐요. 그죠? 그 아이노드는 또 전부 그 있는 필드가 I하고 밑줄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중에서 iMapping이라는 걸 따라가면은 거기서 이제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나옵니다. 어드레스 스페이스 스트럭트 이런 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어드레스 스페이스 스트럭트에 가보면 이제 그 파일에 속한 페이지들 이거는 이제 메인 메모리 코어에 올라와 있는 페이지들이죠. 그것이 이제 페이지 캐시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offset란 거는 이미 있는 거니까 오픈할 때 offset는 0이었었고 그리고 read 시스템 콜 할 때마다 이만큼씩 offset가 이제 플러스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거니까 그 offset을 가지고 여기로부터 이제 페이지의 이름과 그 페이지 안에서의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이제 계산해내서 그럼 이제 페이지 네임을 알았으니까 여기를 이제 뒤져보죠. 찾아봅니다. 페이지 캐시를 이제 찾는다. 그랬을 때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여기에 없든가 또는 거기에 있든가 있으면은 히트면 이제 된 거고 미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페이지 프레임을 새로 하나 이제 할당 받아야 되죠, 그죠? 빈 그 프리한 페이지 프레임을 받아서 이런 메소드를 인보크를 해야 돼요. 이것은 이제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요거 read page 여기 줄여서 썼지만은 read page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것이 디스크로부터 IO를 해서 이제 읽어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드디어 여기에 이제 읽어왔습니다. 디스크로부터 읽어왔어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여기로부터 유저 프로그램으로 그 유저 프로그램의 here라고 하는 variable로 그것을 이제 카피를 해야 되죠. 그것을 해주는 펑션이 copy to user라고 하는 펑션입니다. 우리가 그 라이언스 코드에서는 이때 쓰는 것이 무슨 fetch user byte 무슨 set user byte 이런 것들 이제 했었죠, 그죠? fetch는 유저에서 코너를 갖고 오는 것이고 set는 코너를 유저에게 write하는 것이고 그랬었는데 여기서는 다른 펑션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로부터 데이터를 10바이트만큼 이제 유저 모드 그 버퍼로 여기서는 이제 여기죠, 그죠? 일로 이제 카피를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페이지 캐시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이제
클린한 리스트, 더티 리스트 이렇게 세 가지 리스트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이제 페이지죠. 이거 하나하나가. 근데 이 페이지를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그 페이지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이 페이지마다 또 하나의 그 메타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이 페이지를 설명해주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스트럭트 페이지입니다. 스트럭트 페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스트럭트 페이지죠. 그래서 이것이 요 페이지 하나마다 이러한 메타 데이터가 있는 것입니다. 이 메타 데이터에 보면은 이 페이지를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스의 카운트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두 개의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리스트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페이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이런 리스트에 속할 수가 있고 이건 이제 이런 필드죠. 또는 이런 리스트에 속할 수가 있어요. 이 필드 이름은 LR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페이지가 있으면 이것은 이렇게 속할 수도 있고 이렇게 속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의 이름은 LR이고 이것의 이름은 리스트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노드로부터 따라오면은 일로 올 수가 있고 이거는 LR를 따라오면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아이노드로부터 어드레스 그 스페이스라고 하는 대로 포인터가 나고 어드레스 스페이스로부터 이제 클린 리스트, 뭐 더티 리스트, 뭐 럭드 리스트 그때 사용되는 필드가 리스트라는 필드고요. 그다음엔 시스템 내에 있는 모든 페이지들을 이렇게 관통하는 이렇게 관통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LRU 리스트죠. 그래서 이거는 페이지가 참조될 때마다 제일 앞으로 LRU 리스트의 제일 앞으로 이게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replacement를 위해서 이 리스트는 replacement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고 이 리스트는 그 페이지의 내용을 따라가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페이지들이 이 아이노드에 속하다가 이 파일을 close 했다 또는 delete 했다 그러면 이 페이지들이 전부 이제 free 리스트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페이지 캐시 페이지들을 이제 관통하는 것으로는 이런 리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LRU 리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free 리스트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페이지는 파일의 데이터를 읽어올 때는 페이지 단위로 읽어온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나 메타데이터를 읽어올 때는 버프 단위로 읽어온다. 앞에 터미널로지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그 페이지란 것은 인텔 기기에서는 보통 4K 바이트다. 그리고 페이지는 보통 파일의 데이터를 읽어오는 단위다. 그러나 파일의 데이터가 아니고 메타데이터를 읽어올 때는 이 페이지는 너무 크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작은 단위를 읽어야 되는데 작은 단위란 게 뭐냐? 섹터를 읽어오든지 아니면 섹터에 2개, 3개 이렇게 그러니까 섹터에 멀티플 블록 단위를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OS 커널이 블록 단위로 섹터를 2개, 3개 읽어올 때 그 섹터 2개, 3개 이런 걸 이제 블럭이라고 했는데 섹터들을 블럭이라고 했는데 그 블럭을 스토어시키는 것이 버다. 그러니까 버퍼는 페이지보다 작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되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페이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 페이지를 위한 메타데이터가 있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버퍼가 있으면 버퍼를 위한 메타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버퍼가 있으면 그걸 위한 메타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버퍼 헤더라고 부릅니다. struct buffer head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버퍼를 위한 메타데이터 버퍼 헤더예요. 버퍼 헤더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아이노드 같은 거 다시 얘기하면 메타데이터 이런 거는 페이지 단위를 읽어오지 않고 섹터 단위 한 섹터, 두 섹터, 세 섹터 이렇게 읽어온다고 했는데
그것이 여기 있을 때는 섹터고, 여기 있을 때는 버퍼고, 올라올 때는 블럭이고, 이렇게 이름이 이제 다른데, 어쨌든, 메모리로 올라오면은 메모리는 하여튼 모든 부분이 페이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죠? 다 페이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퍼가, 섹터가 이렇게 버퍼로 올라오더라도 어떤 페이지건 페이지에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퍼 헤더는 어떤 정보들을 갖고 있는가 하면 메인 메모리에 올라오되 메인 메모리의 어느 페이지에 이 버퍼가 올라오느냐, 그리고 그 버퍼의 실제 어드레스가 어디냐. 그래서 메인 메모리에 대해서 어떤 페이지에 올라오고, 페이지 이름이죠. 그리고 데이터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이제 버퍼 헤더가 그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고, 또 디스크 쪽으로는 이것이 어떤 디바이스, 어떤 디스크에서 올라왔고, 거기서의 섹터는 주소가 뭐냐. 그래서 디바이스의 이름과 섹터 이름, 이렇게 두 가지를 여기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인 메모리 쪽으로는 어느 페이지에 또 어느 버퍼,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매핑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느 디스크에 어느 섹터가 어느 페이지에 어느 위치로 올라가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매핑 정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이쪽이 이제 디스크고 이쪽이 메인 메모리인데, 어떨 때는 페이지 단위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페이지 단위란 것은 인텔 머신에서는 4K 바이트예요. 그거는 이제 파일의 컨텐츠를 읽어올 때, 또는 뭐 페이지 폴트 이런 거 났을 때 그렇게 하고, 그게 아니고 디스크로부터 메인 메모리로 4K 바이트가 아니고 512 그 디스크 섹터의 정수배, 한 섹터 또는 두 섹터 또는 세 섹터 이렇게 읽어올 수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페이지로 읽어오지 않고 블록 단위로 읽어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에는 섹터를 여기 버퍼로 블록 단위로 읽어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을 때 이 페이지는 그 어드레스 스페이스라고 하는 스트럭트가 메타데이터가 되고, 버퍼는 버퍼 헤드라고 하는 스트럭트가 메타데이터가 되고요. 그리고 이건 크기가 인텔에서 4KB, 이거는 디스크 섹터의 정수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리드 시스템 콜이나 프로그램을 런하다가 페이지 폴트 같은 거 날 때 이제 페이지 단위로 이거 하는 것이고, 이거는 버퍼는 그런 시스템 콜이 아니더라도 커널이 아무 때라도 그 메타데이터 파일과 관련된 메타데이터를 읽을 때가 되면은 뭐 커널 펑션 이런 것을 콜함으로써 이런 메타데이터를 읽어올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페이지 IO라고 하고 이것을 블록 IO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버퍼는 메인 메모리로 올라올 때 자기가 좋든 싫든 메인 메모리는 다 이렇게 페이지 단위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어떤 페이지에 하여튼 페이지에 올라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버퍼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페이지에 소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떤 페이지가 버퍼를 가지게 되면 그 페이지는 버퍼들만 가지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버퍼 페이지라고 부른다. 버퍼 페이지. 근데 버퍼 페이지가 버퍼를 가질 때는 그 안에 있는 버퍼는 다 똑같은 종류여야 된다. 아이노드면 아이노드, 그죠? 뭐 똑같은 사이즈여야 된다. 그래서 페이지가 있으면 이 안에 버퍼들이 있는데 다 크기가 같죠? 그리고 이것들은 서큘러 리스트로 이렇게 포인터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서큘러 리스트로. 그랬을 때 페이지 디스크립터, 그 페이지의 페이지를 위한 메타데이터죠. 페이지를 위한 메타데이터는 이 중에서 맨 앞에 것을 가르치게 된다. 그리고 버퍼 헤드, 여기 있는 버퍼들은 또 거꾸로 자기가 속한 페이지를 또 이렇게 가르치는 포인터가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버퍼 부분이 리눅스 그 커널이 이제 버전이 2.2, 2.4, 2.6 이런 그 올 때마다 제일 많이 바뀌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으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페이지에 보시면은 버퍼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버퍼는 이런 디스크에서 올라왔고, 이 버퍼는 이런 디스크에서 올라왔고, 이거는 이 디스크에 섹터 20에서 올라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가 버퍼 페이지로 사용될 때는 그 안에 있는 버퍼들이 다 디바이스가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페이지가 어느 디바이스에 속한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 그걸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버퍼들은 이제 페이지에 이렇게 속하게 된다. 그 이제 메인 메모리에는 참 많은 버퍼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 버퍼의 상태가 또 이제 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클린, 디스크에서 올라온 그대로다. 더티, 디스크에서 올라온 후에 그 바뀌어졌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디스크에 다시 라이트를 해야 된다. 럭드, 이거는 그 버퍼가 바뀌고 있을 동안에는 이 럭크를 걸죠. 그래서 이렇게 세 상태로 나누고 버퍼들이 있으면 이 버퍼를 클린 리스트, 더티 리스트 이렇게 또 리스트를 이제 나누면은 이렇게 나눌수록 리스트가 짧아질수록 그 서치하는 시간이 이제 줄어드니까 자꾸 나누는 게 좋습니다. 또 우리가 이 디스크에 이 섹터에서 올라온 것이 있느냐를 이제 알아볼 때 여기를 이제 다 그 서치 뒤지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서치 시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드디스크에서 올라온 거는 하드디스크에서 올라온 것대로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CD에서 올라온 거는 CD에서 올라온 것대로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뭐 또 USB에서 올라온 거는 USB에서 올라온 것대로 이렇게 연결해놓고 뭐 이렇게 되면은 훨씬 그 서치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해싱을 해놓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스크다 또는 USB다 이렇게 디바이스 이름을 주면은 그걸 가지고 해싱을 하면은 이제 포인터가 나와요. 포인터가 나오는데 그 포인터를 따라가면은 이 디스크에서 올라온 버퍼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그것도 다시 셋으로 나눠서 이걸 따라가면 더티 리스트, 이걸 따라가면 럭드 리스트, 이걸 따라가면 클린 리스트 이렇게 이제 나누는 것이죠. 조금 아까 했던 걸 다시 복습하면은 이 페이지는 예를 들어서 이런 버퍼들만 이제 전부 스토어 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페이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가 하면 버퍼 페이지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안에는 동일한 크기의 버퍼들만 모아놓고 이것들이 전부 서큘러하게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다. 서큘러하게요. 그리고 클린 리스트 이걸 따라가면 이제 이 링크를 따라가면 이건 클린한 버퍼들만 그래서 이 디스크 A에서 올라와서 디스크 A에서 올라와서 클린한 것들만 모아놓고 또 이걸 따라가면 럭되어 있는 것만 또 나오고 이걸 따라가면 더티한 것들만 나오고 이것이 이제 버퍼 캐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퍼 캐시 하면은 그 해싱 펑션이 있다. 그래서 A라는 디스크는 일로 따라가게 만들어 놨고 그래서 여기 USB라는 디바이스가 있으면 이걸 해시라고 하면 그건 딴 데로 이제 따라가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거기 가면 또 세 개의 리스트가 나올 것입니다. 클린한 거 하고 더티하고 또 럭드 이렇게 세 개의 리스트가 나오죠. 이렇게 이제 디바이스별로 자르고 또 이런 상태로 자르고 그래야 이제 리스트가 자꾸 짧아지고 그래야 이제 서치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버퍼 캐시 하면 이렇게 몇 개의 개념을 버퍼 페이지, 세 개의 리스트, 해싱 펑션 이런 것을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리눅스에도 그 bread라는 펑션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라이언스 코드에서도 bread가 있었는데 그러나 이것은 라이언스 북의 bread하고는 달라요. 라이언스 코드에서 bread는 그 파일의 데이터를 읽을 때 이걸 썼는데 여기서의 bread는 메타데이터를 읽을 때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bread를 부를 때는 여기에 input 파라미터가 디바이스 이름, 거기에 있는 섹터 이름, 그리고 지금 읽어야 될 메타데이터의 크기 이렇게 이제 해주면은 bread가 run 한 다음에 return 하는 값이 그 읽어드린 메타데이터를 갖고 있는 버퍼의 주소 이것을 이제 return 하죠. bread를 콜하면요, 제일 먼저 버퍼 캐시를 이제 가서 서치를 해요. 그걸 해주는 펑션이 이제 getBlock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만약 거기에 히트면은 가서 그 히트된 것을 이제 이번에 또 액세스했다 이렇게 해서 LRU 마킹을 해놓고 들어가고요. 그럼 이제 끝나는 것이죠. 만약 미스다 할 것 같으면은 그때는 이제 이런 펑션을 부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디스크로부터 읽어오는 오퍼레이션을 이제 시작을 시키죠. 그러면 이제 디스크에서 데이터가 다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디스크에서 이제 데이터가 다 읽어왔으면 그때 이제 그 버퍼 읽어온 버퍼의 주소를 가지고 되돌아오는 것이 bread가 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라이언스북에서 읽었던 bread하고는 다르다.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라이언스 코드에서는 버퍼 캐시밖에 없었어요. 그죠? 버퍼 캐시밖에 없었고 페이지 캐시는 없었죠. 그러다가 2.2 커널에 오면은 버퍼 캐시하고 페이지 캐시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데이터를 위해서, 이거는 메타 데이터를 위해서 이렇게 두 개가 다 있어요. 그러다가 2.6 커널에 오게 되면은 두 개가 이제 유니파이드 돼요. 그래서 페이지가 이렇게 있고 모든 것은 이제 다 페이지로 나눠서 페이지 캐시가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에 어떤 페이지는 이제 버퍼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버퍼 캐시 이 안에 있는 것이 이제 버퍼 캐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버퍼 캐시는 페이지 캐시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버퍼 캐시는 이 페이지 캐시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버퍼가 있으면 그 버퍼 헤더가 있죠. 버퍼 헤더가 있으면 버퍼 헤더는 디스크 어느 디스크의 어느 섹터가 메모리에 어떤 페이지에 어느 곳에 올라와 있다. 그래서 디스크 쪽 정보하고 메모리 쪽 정보를 다 갖고 있죠. 그래서 버퍼 헤더는 디스크와 메모리 간의 매핑을 담당하는 정보를 갖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